외도라는 렌즈는 진실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 왜곡이라는 부산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는 외도는 나쁘기에 앞서서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 위험에는 부부관계나 결혼생활의 파국도 포함되지만 이혼과 직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큰 위험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외도라는 사건과 직면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 왜곡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왜곡 현상은 외도로 인해 진실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도로 인해 진실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먼저 전자에 해당되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례는 외도와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드리기는 언급하는 사례의 행간을 잘 따져보세요. 어떤 여성이 사는 아파트 맞은편 집에 점잖은 심사한 분이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 여성은 그분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도 하죠. 그럴 때면 그분은 다정한 미소로 이웃 여성과 누인사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이분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졌죠. 참 점잖은 분이구나 하는 인상 말이죠. 그런데 얼마 후 이 여성은 관공서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습니다. 당신 주변에 성폭력범이 살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편지였죠. 그 편지에 언급된 분은 그분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이 여성은 얼어붙었죠. 그동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것에 대해 반추합니다. 그분의 미소가 악마의 미소처럼 느껴지죠. 그동안 아무 탈 없었지만 갑자기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죠. 그분에 대해 점잖다고 생각했던 것을 취소하고 그의 점잖음이 자신을 성폭력 대상으로 삼으려는 수작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죠. 이런 추론에 대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각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관공서에서 보내준 편지가 결정적 근거가 되죠. 외도도 비슷합니다. 외도란 사건이 벌어지면 어제까지 친절하고 다정했던 배우자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외도 행위자의 미소나 다정함은 자신을 속이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외도라는 렌즈가 진실을 말해줄 수도 있지만 왜곡도 몰고 올 수 있는 양면적 속성을 보여주죠. 그런데요, 이런 것이 외도 기간과 관련하여 다른 해석이나 추론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이런 것이 과잉 해석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혀 맥락도 맞지 않은 때와 사건을 외도라는 렌즈로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면을 보고 외도는 나쁘기에 앞서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특히 해석적인 면에서 오류나 왜곡이 벌어질 수 있기에 외도라는 렌즈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성을 외도 행위자는 물론 외도 피해자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중심적 확증 편향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발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적 오류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추론을 사실로, 사실을 신념으로 바꾸기도 하는데요. 만약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다 보면 상상이 망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속에 푹 들어가 있을 때 자신의 위치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산속에 들어가 있을 경우 산에 있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현재 산의 어느 지점에 들어가 있는지는 멀리서 바라보거나 공중에서 보아야 더 잘 보이는 이치처럼 문제 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대한 부분은 자기 객관화나 성찰, 분석과 탐색 및
제3자의 도움을 받을 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이러다 보니 외도 관련 부부 상담에서 왜곡된 관점과 해석으로 인하여 부부는 다툽니다. 과잉 해석뿐만 아니라 해석 오류에 의해서 문제는 문제화되고 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이러는 동안 시간은 하염없이 흐릅니다. 상처와 아픔에 대한 치료 없이 흐르는 시간은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부부에게 돌아옵니다. 더 커진 상처와 아픔을 부메랑이 가지고 오죠. 이에 제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외도 직면 후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낼 경우 치료에 들어가는 시간이 그만큼 더 들어간다는 주장이죠. 사례로 외도 직면 후 1년을 묵힌 분과 5년을 묵힌 분을 비교하면 5년을 묵힌 분들이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묵힌 시간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외도라는 렌즈를 통해 보고 느끼며 생각하는 면에서 왜곡성이 심할 경우 인지치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요. 어려운 점은 자신을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인지치료에 대한 저항감이 높기 때문에 상담치료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방어기제를 삼으며 상담치료에 대한 저항감으로 자신을 방어 및 보호하려고 하기에 상담치료가 잘 될 것 같으면서도 그 반대의 결과와 직면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외도란 사건은 지난 일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연애 시절, 신혼 시절을 비롯한 모든 에피소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죠. 외도란 사건은 시야를 넓혀주는 렌즈가 아니라 시야를 좁히는 렌즈와 같은 사건인데요. 시야가 좁아질수록 프레임 역시 좁아지기에 동서남북을 보고 세상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동쪽만 혹은 서쪽만 바라보고 이것이 온 세상이다. 이곳에만 사람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오답은 아니지만 한쪽으로 경도된 결론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오류에 빠지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상담 치료를 권해드리는 것은 이런 오류와 왜곡을 예방하면서 집단지성을 활용한 출구 전략을 찾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외도와 직면한 여러분 중 저의 유튜브 채널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도 직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외도에 대한 팩트체크 못지않게 자신의 렌즈는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왜곡된 렌즈로 외도 문제를 바라보며 왜곡과 오류가 생기는 판단과 해석을 하면 곤란합니다. 만약 이런 어려움에 여러분이 봉착하였다면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것이 시간 비용을 아끼고 감정 노동을 줄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외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외도라는 렌즈는 진실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 왜곡이라는 부산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